거지 주제에 감히 나와 내기를 하겠다고? 예나리. 제가 지면 저를 관아 밖으로 내치시고 이기면 창꽃쌀 10가마를 주십시오. 관아마당에 무릎 꿇은 거지 하나가 원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가 지기 전 그 거지는 쌀 10가마를 등에 지고 관아문을 유유히 걸어 나왔지요. 대체 말 한마디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나라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수원 땅에 만복이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5. 키는 훤칠하고 눈빛은 번뜩였습니다. 헌 갓을 빗두름하게 쓰고 기운데 기운 무명도포를 걸쳤지요. 발에는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해 엄지발가락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수원장터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요. 저 만복이 입을 한번 열면 해가 지는 줄 모른다. 말재주 하나는 천하제일이야. 사또나리도 만복이 입담은 당할 수 없다 하더라. 만복은 수원장터 한켠 처마 밑에서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피하고 해가 나면 햇볕을 쬐고 배가 고프면 입담으로 밥을 얻어먹었지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만복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만복이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늙은 훈장 하나가 책 보따리를 들고 지나가다 만복을 보더니 발을 멈추었습니다. 황 훈장이었습니다. 수원에서 10년째 서당을 운영하는 어른이었는데 제자가 많고 덕망이 높았지요. 만복이 아닌가. 오 훈장님. 어디 가십니까? 서당에 가는 길이지. 자네는 오늘도 여기 앉아 있는가? 예, 앉아 있죠. 이게 제 일입니다. 황 훈장이 보따리를 내려놓고 만복 옆에 앉았습니다. 만복아 자네, 입담이 아깝네. 예? 세상에서 제일 날카로운 무기가 말이라 했네. 칼은 한 사람을 베지만 말은 1000사람을 움직이지. 자네 그 입이 장터 처마 밑에서 썩기엔 너무 아까워. 만복이 씩 웃었습니다. 훈장님 저는 이게 좋습니다. 말 한마디로 밥도 얻어먹고 웃음도 얻어먹고 더 바랄 게 없지요. 밥만 얻어먹으면 되는가. 말이란 것은 쓰기에 따라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 만복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황 훈장이 보따리를 들고 일어서며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말의 힘은 칼보다 세다. 하지만 칼이 날카롭기만 하면 제 손을 베듯이 말도 지혜롭게 써야 하는 법이야. 그 입으로 사람을 웃기기만 하지 말고 언젠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 써보게. 훈장은 그 말을 남기고 장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만복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다니, 그건 너무 거창한 말씀이시다. 수원장터에서 만복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복이 입을 열면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포목을 파는 상인이 만복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봐, 거지 살 것도 없으면서 왜 여기 서 있어? 손님이 오질 않잖아. 만복이 빙긋 웃었습니다. 날이 저 때문에 손님이 안 온다고요? 그렇잖아. 거지가 앞에 서 있으면 누가 오겠어. 그러면 제가 여기 서 있을 테니 오는 손님마다 제가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손님이 더 늘지 줄지 내기해 보시겠습니까? 상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좋아, 해봐. 그때 마침 아낙네 하나가 지나가다 포목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만복이 아낙네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얼굴 댁 아씨 좀 보소. 얼굴이 저리 고우신데 입고 계신 저고리가 너무 아깝습니다. 저 집 비단으로 새로 지어 입으시면 꽃이 따로 없겠는데요. 아낙네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어머 이 사람이. 아씨 칭찬이 아깝습니까?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집 포목이 수원에서 제일 결이 곱거든요. 아낙네가 결국 비단 2피를 사들고 갔습니다. 상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저 거지가 팔아줬네. 그날 만복 덕분에 상인의 포목이 평소보다 3배나 더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원 땅에는 만복의 말재주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원원님 엄대감이었습니다. 엄대감은 나이 51, 한양 양반 가문 출신으로 거드름 피우기로는 수원 땅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관아에 앉아 툭하면 백성들을 불러다 문책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온 수원이 떨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지요. 엄대감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기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 둘째, 거지. 그러니 만복이 얼마나 눈엣 가시였겠습니까? 하루는 엄대감이 가마를 타고 장터를 지나가다 만복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거지가 또 저러고 있구나. 포졸들을 시켜 쫓아버려라. 포졸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봐 거지, 썩 꺼지지 못해. 만복이 포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리들 저한테 꺼지라 하십니까? 그렇다. 원님 나리께서 명하셨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꺼지지요. 만복은 유유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0걸음쯤 걷다가 멈추더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리들 꺼지라 하셨는데 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졸들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뭐 꺼지는 게 꺼지는 거지. 아, 그러면 불이 꺼지듯이 사라지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불이 아닌데요. 포졸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깔깔거렸습니다. 엄대감이 가마 안에서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러나 만복은 이미 장터 골목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부터 엄대감의 마음속에 만복에 대한 못마땅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마음속에도 엄대감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수원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시원치 않았는데 엄대감이 소작료를 올려받는 바람에 장터 사람들과 농민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장터 처마 밑에서 만복은 그 모습을 매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배를 고닫습니다. 노인들이 냉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장터 상인들도 물건이 팔리지 않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관아에서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엄대감이 한양에서 손님을 불러다 연회를 열고 관아 창고에서 쌀을 퍼내어 음식을 차렸습니다. 하루는 만복이 장터를 지나다가 어린아이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만복이 아이를 부축했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가. 아주머니 밥을 못 먹었습니까? 사흘째 제대로 못 먹었어요. 가진 쌀이 없으니. 만복이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뼈만 앙상했습니다. 만복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장터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만복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만복이 돈 있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 좀 먹여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한숨을 쉬더니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아이가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만복은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관아 창고에 쌀이 쌓여 있는데 백성들이 굶고 있다. 그날 밤 만복은 처마 밑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황 훈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의 힘은 칼보다 세다. 언젠가는 사람을 살리는 듯 써보게. 만복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황 훈자 밑에 누워 천만복은 장터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국밥집 주인 덕칠이와 장터에서 오래 장사를 한 포목 상인 봉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만복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두 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덕칠이 국밥을 한 그릇 내밀며 말했습니다. 뭔데? 밥부터 먹어. 만복이 국밥을 몇 숟갈 뜨더니 말했습니다. 관아에 들어가 쌀을 좀 빼내오려 합니다. 국밥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덕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훔쳐오겠다고?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봉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만복 안의 입담이 아무리 좋아도 엄대감한테는 안 통해. 알지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닙니다. 말로 이겨야지요. 말로? 어떻게? 내기를 걸겠습니다. 내기? 예. 엄대감한테 내기를 걸어서 이기면 쌀 10가마를 달라 하겠습니다. 덕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보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엄대감이 거지랑 내기를 하겠어. 하게 만들면 되지요. 봉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보가 잘못되면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는다. 만복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맞으면 아프겠죠. 하지만 저 굶는 아이들 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덕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기 내용은 뭔데?
그건 제가 직접 가서 만들어야죠. 대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봉구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만보가 내용도 없이 가겠다고?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이란 건 미리 다 써놓으면 죽은 말이 됩니다. 살아있는 상황에서 살아있는 말을 해야지요. 덕칠이 만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할 거야? 예. 위험한 거 알지? 압니다. 혼자 가면 안 되겠다. 내가 같이 가서 밖에서 기다릴게.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칠 형. 봉구가 마지못해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갈게. 멀리서 구경이나 하겠어. 그렇게 만복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만복은 헝겊을 고쳐 쓰고 기운 도포를 여미었습니다. 만복은 관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관아 문 앞에서 포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만복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바거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만복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말했습니다. 날이들 저는 원님 나리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원님 나리께? 거지 주제에? 하지만 나리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원님 나리께서 두고두고 후회하실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만복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것은 원님 나리의 체면과 관련된 일입니다. 제가 밖에서 떠들고 다니기 전에 나리께 먼저 여쭈어보는 것이 예의라 생각하여 찾아왔습니다. 포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잠깐 기다려. 포졸 하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들어오래. 만복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관아마당에 들어선 만복이 대청 앞에 섰습니다. 대청에 엄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대감이 만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장터에 그 거지냐? 예나리. 내 체면과 관련된 일이 있다고? 무슨 소리냐? 만복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리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상한 소문? 예. 수원원님 나리가 그를 모른다는 소문이옵니다. 엄대감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를 모른다고? 예. 글뿐 아니라 말씀도 어눌하다고 하더이다. 엄대감이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이놈, 감히 그따위 소문을 내가 앞에서 짓거리느냐? 나리저는 소문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복이 방금 지어낸 소문이었습니다. 물론 장터에 그런 소문은 없었지요. 하지만 엄대감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엄대감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 소문을 퍼뜨린 자가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여럿이 하도 수군거려서요. 그런데 나리 그 소문이 왜 났는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나리께서 장터 사람들과 말 한마디 섞으신 적이 없으신 이 사람들이 나리의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근거 없는 소문이 도는 것이옵니다. 엄대감이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해봐라. 만복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리와 저 사이에 말 내기를 하나 하는 것입니다. 나리께서 이기시면 그 소문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고 만약 제가 이기면 창고 쌀 10가마를 주십시오. 엄대감이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쌀 10가마? 좋다. 받아들이겠다. 만복이 말했습니다. 내기는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리께서 그 말의 뜻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틀리시면 제가 한 점 얻고 맞추시면 나리께서 한 점 얻는 것이지요. 먼저 5점을 얻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엄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뜻 맞추기라? 그게 내기라고? 좋다, 해봐라. 관아마당에 포졸들이 둘러서 고서리들이 나와 구경했습니다. 만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첫 번째입니다. 죽 써서 개 줬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엄대감이 비소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나. 힘들게 한 일이 허사가 됐다는 뜻이지. 만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나리. 죽 쏘어서 개 줬다는 말은 죽을 쑤어서 개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죽도 제 역할을 다 했고 개도 배를 채웠지요. 허사가 아니라 모두가 만족한 상황입니다. 관아마당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입을 틀어막고 웃었습니다. 엄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니 이게 무슨. 나리제가 1점 얻었습니다. 엄대감이 이를 갈았습니다. 다음을 해봐라.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엄대감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속 없는 사람이 더 요란을 떤다는 뜻이지. 만복이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은 수레 안에 짐이 없으면 수레가 덜컹거리며 소리를 많이 낸다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람의 빗댄 말이 아니라 수레 이야기이지요. 엄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놈이... 나리 점도 제 것입니다. 이제 2대0입니다. 엄대감이 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다음을 해봐라. 이번엔 내가 맞추겠다. 세 번째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의 뜻은? 엄대감이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말 그대로의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발이 없는 말은 움직일 수 없으니 말은 불가능한 일을 뜻한다. 만복이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것은 말, 언에는 발이 없어도 소문처럼 멀리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포졸들이 소리를 참지 못했습니다. 웃음이 관아마당에 퍼졌습니다. 엄대감의 얼굴이 보랏빛이 되었습니다. 3대0입니다, 나리. 엄대감이 서리를 불렀습니다. 이봐, 이 거지놈이 말장난을 치고 있다. 내기를 중단시켜라. 그런데 만복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나리 내기를 중단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리께서 내기를 그만두시면 짱터 사람들이 거지한테 져서 내기를 그만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엄대감이 굳었습니다. 주변 포졸들과 서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대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속해라. 4번째 문제였습니다. 만복이 말했습니다. 나리 이번엔 반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라고 하면 나리께서 아니요 라고 하시고 제가 아니요 라고 하면 나리께서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엄대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반대로만 말하면 되니 어렵지 않다. 좋다. 해봐라. 만복이 말했습니다. 나리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엄대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만복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아니요 라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면 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복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엄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만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리께서 아니요 라고 하셨으니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거짓이 되므로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리는 다시 해라고 하셔야 하는데 엄대감의 머릿속이 뱅뱅 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포졸들이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나리 4번째도 제 점수입니다. 이제 4대0입니다. 엄대감이 서리를 불러 귓속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무슨 말을 해도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엄대감이 눈을 빛냈습니다. 옳거니 그렇게 하겠다. 엄대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해봐라. 이번엔 내가 맞추겠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만복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의설이가 귓속말을 했구나. 이번엔 무조건 맞다고 할 작정이겠지. 만복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빙그레 웃었습니다. 만복이 말했습니다. 나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엔 제가 나리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리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시면 나리가 이기는 것이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기는 것입니다. 엄대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주면 이긴다는 말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군. 좋다. 무슨 부탁이냐? 만복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수원 땅 굶주린 백성들에게 창고쌀을 나눠주십시오. 관아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만복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께서 들어주시면 나리가 이기십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리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기는 것이니 앞서 약속하신 대로 쌀 10가마를 주셔야 합니다. 그 쌀은 제가 장터 굽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방 안이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대감이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들어주면 쌀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창피를 당했다는 소문이 퍼질 것이었습니다. 대감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이 처음부터 이것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구나. 만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저는 내기를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굶는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왔습니다. 대감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10가마를 내주겠다. 관아마당이 술렁였습니다. 포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대감이 서리에게 말했습니다. 창고에서 쌀 10가마를 내와라. 서리가 물러갔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잠시 후 쌀 10가마가 관아마당에 놓였습니다. 만복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감이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잠깐! 만복이 돌아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골탕 먹인 것은 분명하다. 그것을 내가 그냥 넘길 것 같으냐? 쌀은 주겠다. 하지만 너에게 벌도 내리겠다. 무슨 벌이십니까? 대감이 포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놈을 곳간에 가둬라. 내일 아침까지. 만복은 그날 밤 곳간에 갇혔습니다. 쌀 10가마는 아직 관아 창고 앞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곳간 안은 어두웠습니다. 만복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바깥에서 덕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아, 괜찮아? 괜찮습니다요. 10가마 받았습니다. 근데 곳간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람들 데려올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이면 나온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관아 안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감의 수하설이 강씨가 창고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강씨는 대감의 귀와 눈노릇을 하는 자였습니다. 영리하고 교활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인물이었죠. 강씨가 창고를 지키는 포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게, 그 쌀 10가마 말이야. 내일 아침에 그 거지한테 줄 거지? 나리께서 그리 명하셨으니까요. 강씨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리께서 오늘 술을 드시다가 다시 생각이 바뀌신 것 같더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쌀 10가마를 다시 창고에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책임지겠네. 포졸이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야 나리 마음이지. 내가 책임지겠네. 한편 대청에 홀로 남은 대감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강씨가 들어왔습니다. 나리 오늘 일은 잊으십시오. 잊으라고? 그게 잊어지겠느냐? 나리 사실 제가 내일 아침에 그 쌀을 다시 창고에 넣어두려 합니다. 대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거지 하나와 한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약속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것이 지거지와 하는 게 아닙니다. 대감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다 들었다. 포졸들이야 입막음하면 그만입니다. 대감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튿날 아침 해가 뜰 무렵이었습니다. 곳간 문이 열렸습니다. 만복이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만복이 마당에 서서 창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창고 앞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쌓아두었던 쌀 10가마가 없었습니다. 만복이 포졸에게 물었습니다. 나리쌀은 어디 있습니까? 창고에 다시 넣었다. 예? 나리께서 마음이 바뀌셨다. 강씨가 대청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만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바거지, 약속이고 뭐고? 이제 그냥 나가. 만복이 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을 어기시는 겁니까? 약속? 거지 하나와 무슨 약속이야. 어서 나가. 만복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만복이 관아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덕칠이 달려왔습니다. 만복아. 어떻게 됐어? 만복은 말이 없었습니다. 봉구가 만복의 얼굴을 보더니 짐작했습니다. 쌀을 안 준 거야?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나쁜 양반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다니.
만복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룻밤을 곳간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쌀 10가마는 받지 못했습니다. 덕칠이 만복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만복아 포기해. 상대가 너무 강한 거야. 봉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쌀을 모아서 나눠주자. 만복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장터 쪽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복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황 훈장의 말이. 음알의 힘은 칼보다 세다. 언젠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 써보게. 만복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만복은 장터 처마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으쌰를 받지 못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았는가? 말이었습니다. 황훈장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칼은 한 사람을 벤다. 하지만 말은 1000사람을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관아를 상대로 혼자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토스에 딱 쏠 수 있는 것은 말이다. 그리고 말이 퍼지는 곳은 장터다. 장터에서 시작된 말은 한양까지 간다. 만복은 곧장 황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황훈장이 서당에서 책을 읽다가 만복을 보더니 눈을 들었습니다. 오만복이. 무슨 일인가? 훈장님원님이 백성과 한 약속을 어겼을 때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복이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황 훈장이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만복아 관찰사가 어디 계신지 아느냐? 에? 관찰사는 원님을 감독하는 분이시다. 원님이 잘못을 저지르면 관찰사에게 호소할 수 있느니라. 만복의 눈이 빛났습니다. 관찰사 나리께 이 일을 알릴 수 있습니까? 알릴 수 있지. 하지만 증인이 있어야 한다. 있습니다. 포졸들과 서리들이 다 보았습니다. 황훈장이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만복이 그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덕칠을 찾아갔습니다. 덕칠 형장터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덕칠이 장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30명쯤 되었습니다. 만복이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기 감영에 갈 것입니다. 관찰사 나리께 이 일을 알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서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덕칠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겠어. 봉구가 뒤이어 손을 들었습니다. 한 명도 명열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만복과 장터 사람 15이 경기 감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루 길을 걸었습니다. 감영 앞에 도착한 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감영문 앞에서 군졸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이봐, 어디서 왔느냐? 수원장터에서 왔습니다. 관찰사 나리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복이 품에서 황훈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관찰사 나리께 전해주십시오. 군졸이 편지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들어오시오. 경기관찰사 정대인은 나이 60. 흰 머리에 눈빛이 날카롭고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만복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수원 장터에서 온 만복이라 합니다. 황훈장의 편지를 읽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아라. 만복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흉년이 든 수원 땅 이야기, 굶주린 아이들 이야기, 관아에 들어가 내기를 한 이야기,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야기. 관찰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관찰사가 말했습니다. 증인들을 데려왔다고 했느냐? 덕칠과 봉구를 비롯한 장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관찰사가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 일을 보았느냐? 예나리,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쌀 10가마를 약속했느냐? 예, 관아마당에서 원님 나리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관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수원 땅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말밖에 없어서 말을 썼습니다.
관찰사가 잠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다. 내가 직접 수원에 가겠다. 사흘 후 경기 관찰사 정대인이 수원 관할을 방문했습니다. 엄대감이 허겁지겁 마중을 나갔습니다. 나날이, 어찌 이리 갑자기. 엄대감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 사실인지 확인하러 왔소. 관찰사가 관아마당으로 들어서자 포졸들과 서리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관찰사가 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강씨 서리냐? 강씨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나리. 사흘 전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아라. 강씨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별일이 없었습니다. 관찰사가 포졸 하나를 지목했습니다. 그대는? 포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리가 쌀을 다시 창고에 넣으라 했습니다. 또 다른 포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강씨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놈들이. 관찰사가 강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원님의 약속을 무단으로 어겼느냐. 강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날이, 저는 원님을 위해서. 원님을 위해서라면 원님께 여쭤봐야지. 네 마음대로 해서야 되겠느냐. 관찰사가 엄대감에게 돌아섰습니다. 엄대감 그대가 약속을 했는가? 예나리. 흉년에 소장료를 올리고 백성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 수원 원님이 할 일이요? 관아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관찰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엄대감 두 가지를 명하겠소? 나리 말씀하십시오. 첫째 약속한 쌀 10가마를 즉시 내주시오. 예. 둘째 2번, 겨울 소장료를 면제하시오. 엄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나리. 그리고 강씨 서리는 당장 파직이오. 강씨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리. 저는 원님을 위해서. 그대를 위한 것이었소. 포졸들이 강씨를 끌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담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씨가 끌려가네. 만복이가 해냈어. 그날 오후 관아 창고에서 쌀 10가마가 나왔습니다. 만복이 창고 앞에 서서 쌀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관찰사가 만복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했다. 만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감사합니다. 너는 말로 세상을 바꾸려 했구나. 만복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만 굶는 아이들이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관찰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마음이 말을 움직이게 했겠지. 만복이 쌀 10가마를 장터로 가져왔습니다. 굶주린 집집마다 쌀이 전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쌀밥을 먹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만복을 둘러쌌습니다. 만복아, 네가 해냈다. 수원 최고다. 만복이 씩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원 장터는 예전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엄대감은 그의 겨울 소장료를 면제한 후로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거드름을 피웠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백성들을 문책하지는 않았지요. 장터 처마 밑에는 여전히 만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헝갓을 빗두름하게 쓰고 기운 도포를 걸친 채로.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만복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농부들이 고민을 털어놓으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는 말을 들으러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황 훈장이 장터를 지나다 만복을 보았습니다. 만복아, 훈장님, 이제 말로 사람을 살리는 법을 알겠느냐? 만복이 웃었습니다.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황 훈장이 허허 웃었습니다. 잘 됐구나. 처마 밑거지는 여전히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지의 말 한마디가 수원 장터를 살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칼이 아니라 말이라 했습니다. 칼은 한 사람을 배임한 말은 1000사람을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만복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가장 강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잡나라 이야기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